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두 번째 시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증시 자금 현황이란 증시 주변의 상황, 수급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거의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 것 같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한 거죠. 자, 구체적으로 금주는 어떤 시장 전망과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플레이를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10일 미국 CPI 발표 이후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들의 중요한 퀘션이죠. 네, 퀘스천이죠. 시작은 10일 CPI 발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확실한 공부와 어떤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흔들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퀘스천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 7월 CPI 발표 후 반등 탄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과 둔화가 예상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나눠지죠. 10일 CPI 발표 지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꺾인다면 당연히 이 CPI 지수가 꺾인다면 당연히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가 현재 많은 상황이죠. 즉 10일에 발표된 미국 7월 CPI는 당연히 9.1에서 꺾일 것이다. 6월에 9.1에서. 하지만 그게 8.8과 8.9 정도로 그렇게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꺾인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긍정론자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번 주에 발표될 7월 CPI 발표를 기점으로 코스피의 반등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측의 논리도 있다는 거죠. 이들은 왜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CPI가 7월을 기점으로 꺾일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선반영됐다는 측면은 우리가 한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 코스피의 반등 모멘텀을 보면 첫 번째, 단기 납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시장에서 발생을 했죠. 두 번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됐습니다. 세 번째, 미국 소매 가솔린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CPI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을 다 끌어올리는 베어마켓 랠리의 논리가 됐죠. 코스피는 5월 말 2685에서 6월 말 2332까지 하락해 한 달 동안 13.2% 내린 후 8월 5일 2490까지 올라오면서 하락폭의 약 40%를 되돌려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도 그렇고 하락해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은 한 40% 정도 올라오죠. 네, 그 다음에 30%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피보나치 수열을 봐도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시장은 우리가 심리적 지지선으로 삼고 있던 2500에 도달하면서 이를 돌파할 가능성에 도전할지 아니면 이익 실현에 나설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시장 관심사는 8월 15일에 발표될 7월 CPI 지수인데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5월 말 4.67달러에서 6월 말인 4.84달러까지 오른 뒤에 7월 한 달 동안 4.36달러까지 하락했고 지금 8월에는 4.13달러까지 하락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미국 CPI의 핵심 문제였던 가솔린 가격이 4.14달러까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이번에 발표될 미국 CPI가 꺾일 것이다. 이런 가정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끌어올리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반영이죠. 선반영과 가솔린 가격. 이것이 일단 긍정적 요인을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꺾이지 않을 때 이때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주택 가격이 이 렌트비가 꺾이지 않는 거 이런 쪽에서도 또 크게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9.1에서 8.8이면 생각보다 적게 꺾이는 거죠. 8.5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 꺾여야 시장에서 이제 CPI가 잡히는구나 이러는데 8.8, 8.9, 운 나쁘면 9.0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연방중앙은행 총재들이 다양한 그 CPI에 대해서 막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이들은 뭔가 수치를 봤다는 거죠. 생각보다도 CPI가 많이 꺾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미리 이제 설레발을 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8.8이나 8.9 정도밖에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긴축을 해서 확실히 꺾어놓는 쪽으로 가는 자는 의견이 크게 작동할 것이고 75bp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0bp를 두 번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지 다시 75bp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CPI는 10일에 발표될 미국 CPI는 생각보다는 시장 행정에 중립적이다. 긍정적이진 않다. 선반영이 이미 되어 있고 절대 수치가 생각보다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 가정을 두고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벤트가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8월 10일 날 보십시오. 미국 CPI, MOM 뭐 모든 것들이 다 봤는데 8.8 정도, 지난달 9.1이었는데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숫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8월 11일 날 1일은 미국 PPI 지수가 발표되죠. 네,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인데 지난달에 11.3%인데 이번 달에 10.3 아직도 두 자릿수를 나타낼 정도로 꺾이는 그 강도가 크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이제 8월 12일 날 발표된 지수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오는데 5.2%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컨센서스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51.5에서 52%로 소비 신뢰 지수는 그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1년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5.2에서 얼마나 꺾일 것인가. 지난달 5.2였죠. 이게 5%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요 지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주식시장 상승과 위험 회피 성향 완화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주식이 다시 거꾸라질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겹치는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진다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더라도 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다. 매파적인 긴축 기조 또는 공격적인 긴축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줄 경우 내년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지금 주가 같은 그러한 가격지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따라서 절대금리, 눈에 보이는 절대금리는 낮아지고 1년 후에 나오는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는다면 긴축 행보는 추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것들이 선반영이 됐는데 이러한 가격 변수들이 다시 선반영 부분을 토해내는 그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그러한 가능성.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끝이 났죠. 이런 부분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불안정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퀘스천은 소외주들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들의 반란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빅 퀘스천이죠. 꺼진 주식도 다시 보자. 지난 한 주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패자의 역습이라는 표현이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실적 부진 우려로 장기간 주가가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지난주 단기적으로 납법과대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공유한 것도 이 때문이었죠. 다만 최근 소외주들의 주가 강세는 펀드멘탈보다도 수급요인이 더 크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펀드멘탈이 개선돼서 올라온 게 아니라 수급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이렇다면 이들의 연속성에 대해서 상승의 연속성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에 있으면서도 주가가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3분기, 4분기 가이던스에서
뭔가 성장성이 있고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또 한 번 추려내는 이중 작업,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이는 반대로 수급 이벤트가 끝나면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수급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단순히. 그래서 기업 실적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러한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폭과대, 쇼커버링 가능성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금요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의류주가 올라왔는데 뭐가 이제 바닥에 있을 것인가. 게임 엔터 이미 다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미 투자의 리더, 상승의 리더로 올라와 있죠. 이러한 것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바닥에 있으면서 잘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리오픈 관련주들, 항공, 뭐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시장에서 추천하는데, 뭐 유통 이런 것들, 다음에 뭐 면세점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까지 큰 반등력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돌 확률은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정교하게 분석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과 여러분들의 분석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타 주식시장의 변동성 요인을 또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이것 말고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변동 요인은 무엇인가?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것도 국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미중 간의 저 치열한 서로 기싸움이 결국 국내 주식시장에는 큰 이득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4월 87을 기록해 1990년 통계 집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였다고 봅니다. 2020년 2월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가 퍼지고 도시가 봉쇄됐을 당시에도 119였다는 거죠. 상해 경제 규모가 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87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회복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대만 문제를 앞두고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중국의 반등이 국내 주식시장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했죠. 중국이 좋아야 우리나라도 좋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 경기 침체 긴축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이 우리의 라이벌이 된 거죠. 이 이머징 시장 내에서 돈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과거 중국과 한국이 똑같은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중국이 빠지면 한국이 올라가고 한국이 빠지면 중국이 올라가는 글로벌 자금 시장 내에서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의 침체와 여러 가지 문제점 부정적인 요인은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노테이션의 움직임이 나타날 그런 가능성으로 시장을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중국의 불행은 오히려 한국의 행복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내 투자가들의 수급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주식시장의 반등이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느냐, 강하게 연장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퀘스천이라는 거죠. 물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연장의 모멘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되죠.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의 7월 말 주식 비중은 89.6으로 6월 말 88.8보다도 0.8밖에 늘어나지 않은 거죠.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가 주식을 지속적으로 크게 채운 것 같지는 않다. 기존 내분에서 살짝 도는 정도이다. 또한 고객 예탁금도 50조 대 후반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쇼커버링 성격이 강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액티브하게 사는 그러한 수급은 아니다는 거죠. 올해 외인 순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7월 한 달 들어서 외인이 환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한국 펀더멘탈에 대한 긍정적 시각 때문에 돌아선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은 경기와 무관하게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시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미시적 측면에서 3분기, 4분기 개별 똘똘한 기업, 자체적으로 똘똘한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박스권에 들어가는 거죠. 박스권에 들어가면 지수는 움직일 확률이 적습니다. 지수가 멈춰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에서 늘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개별 종목 장세, 빠른 순환 매매, 똘똘한 녀석이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 몰아 때려지는 거죠. 그죠? 수급이 몰아 때려서 나오는 장세. 연말까지는 종목 장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한 이미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가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자, 모 증권사가 예측한 코스피 주간 예상은 2400에서 2550 이 정도를 보고 있네요. 상승 요인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의회 통과 기대,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다면 친재생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이러한 그린 에너지가 한 번 더 시장에서 리더로 나타날 확률, 한 번 돌고 지금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락에는 동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구조, 이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여전히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하루에 20, 30만 명씩 감염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은 가능성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전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7월 소비자 물가와 연준의 긴축 전망. 8월 10일 미국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헤드라인 물가 전망치는 상승률은 8.9%, 전월 9.1%로 근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6.1%, 전월 5.9보다 더 오히려 근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6월보다 낮지만 큰 폭으로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목이 터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주식시장이 피크아웃에 주목할지 절대적으로 높은 레벨에 주목할지 주가 상황에 따라서 달려있다. 주식시장이 피크아웃에 찍고 내려왔다의 방점을 찍는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8.8이나 8.9는 여전히 높다라고 방점을 찍은다면 다시 추가 긴축 가능성으로 주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주가 지수가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의 눈높이도 함께 높아진 만큼 시장의 물가 피크아웃에 한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렇죠? 8월에 남은 여러 이벤트를 보면 7월 FOMC 회의록 공개가 8월 17일 날 있죠. 그리고 8월 25일과 27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7월 소비자 물가가 8% 후반 수준으로 발표된다면 그것만으로는 연준이 긴축톤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죠? 제임스 블러드 미국 센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8월 3일 CNBC와 인터뷰에서 연내 추가로 1.5bp, 150bp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수치를 봤다는 거죠. 네. 블라드 총재가 최근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사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시장 기대보다도 더 매파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CPI가 확실히 꺾이지 않는다면 한 번 더 75bp를 때릴 확률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않는다. 50bp가 답일 것이다. 다음에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시장의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섞어 본다면 이번 주에는 시장은 뉴트럴하다. 그렇죠? 그동안 크게 상승한 거에 대해서 대꾸받고 약간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 같고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연말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에 발표될 묘일별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우리 이벤트가 있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외국인 기업들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IPO가 뭐가 들어올지 요즘 한번 달력을 보시고 꼼꼼히 체크를 해보는 그러한 세밀함을 좀 요구를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은 그럼 뭘 사야 될 것인가? 관심 종목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늘 찍히죠. 네. 지난주에는 제가 좀 잘 맞췄던 것 같은데. 먼저 제 관심 종목 10개를 한번 봅시다. 넥스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장주가 뛴다면 한번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넥스트가 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오스코텍. 레이지어티님, 네, 다음 페어마켓가 열리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스코텍이 한번 다시 반등할 확률. CC셀. 1분기에 CDMO 매출액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나 임상비용 절감률을 노리면서 바이오텍의 타켓이 되고 있는 거.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죠. CDMO. 자기가 디자인해주고 또 생산까지 해주는 GC셀의 능력. 다음에 캠시스는 많이 올라왔죠. 중국 기업과 전기차를 생산한다. 그래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놀기에 가장 시총이 싸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기보다는 가격이 이제 저가이니까 4,000원까지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확률. 다음에 로봇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한 번 올라간다면 좀 쉬었는데, 유일 로보틱스, 무인 자동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 시총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2,500 정도, 2,500 정도에 5만 원까지도 가볼 수 있다. 다음 에코프로 HN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현대제철 당직제천설의 SCR 설비 도입, 삼성엔지니어링 온실가스 감축 설비, 이런 환경 관련 설비 시설과 계약이 늘어나면서 에코프로 HN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CS윈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다면 다시 한번 CS윈드나 CS베어링이 시장에 올라올 것이다. 지난주에 또 관심이 있던 고려아연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하나 임팩트가 5일 수소,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사업 경쟁을 강화하고 2차전지, 자원순환 사업 등 신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고려와인과 사업 제휴를 모색을 하고 있다. 고연화해서 무겁지만 한번 살짝 좀 안전한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57만원 보고 사볼 확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가장 큰 건 모든 게 이제 바이오들이 시장을 치고 올라오는 리더 역할을 하죠. 파미셀, 셀리드 이런 건데 원숭이 뒷창 수혜주로 파미셀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하나 넣는데 TCK가 일단 눈에 보이는 거죠. 삼성전자, 평택 3기, P3, 낸드 부문과 SK M6 공장에 대한 재고 축적 수요로 인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 SiC 링에 대해서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웨이퍼 수요 증가로 반도체 그래파이트 부분의 실적도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의견이죠. 그래파이트. 반도체가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 지금 가장 바닥에 있는 것들이 반도체인데 한 번 정도는 순환매로 돌아올 그런 가능성.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10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관심 종목이죠. 추천 종목이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0%밖에 아닙니다. 네, 단기로 들어가서 10% 오르면 바로 치고 빠지는 그러한 단순한 단기 투자 전략. 이렇게 보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한 줄로 요약 정리합시다. 이번 주는 10일날 발표된 CPI가 제일 중요하다. CPI가 생각보다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FOMC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시장에 반영된다면 지수는 박스권에 갇힐 것이고, 이 지수가 박스권에 갇힐 사이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 기존의 순환매로 돌았던 것들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3분기, 4분기 매출이라든지 실적 증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셀렉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10개 종목 정도 개별 종목을 한번 추천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라. 이렇게 이번 주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 추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2개로 나눠서 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주위에 좋은 분들에게 제 유튜브 좀 많이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더운 여름입니다.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 무더위에 건강 잃지 마시고 특히 코로나 자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강하게 견디는 대박나는 한 주를 응원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